제가 83인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과의 소통도 어렵고 더구나 젊은 세대들하고의 소통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우선 제 자식들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과연 내가 여기 응모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는요 84세입니다. 예전부터 연극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정부 노인복지관에서 인형극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우리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참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저는 68세이고요.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로움도 좀 생기고 해서 복지관에 나와서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게 복지관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70이 되다 보니 나도 와도 되는구나. 그런데 젊은 세대가 어머, 내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를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웠고 젊은 세대들이 더 와서 어르신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74세고요. 복지관을 나오면서 소나기 프로그램에 들어온 계기는 담당자님 박소미 선생님이 저를 잘 봐주셔서 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나기 프로그램 하면서 젊은 세대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때 소통을 좀 해봤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니까. 노인네들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것보다 젊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활력소도 생기고 또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들이랑 대화할 때 흥미로웠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말을 짧게 줄이는지 개 좋아 개 싫어 이런 말들이 강조하는 말이라면서요. 근데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소나기 프로그램에 참여해갔군요. 젊은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이래서 마음을 끊지 않고 서로 노력하는 자세에서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두지 말고 계속 설득시킬 때까지 통할 때까지 하는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소나기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재미로 그냥 즐거움으로 참여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도 경청해주는 것도 좀 그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의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그것뿐이에요. 소나기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외에 다른 저희 또래 모든 분들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서로 교환하면서 집에서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주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같은 복지관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어색한 기류들이 흘렀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이 라포 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사회적 라포 형성들은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적의 라포 형성 되기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극의 그 장점이라는 게 같이 함께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하면서 점점 관계들이 쌓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를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런 관계들이 더 많이 쌓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지 완벽한 소통까지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을 더 시도하고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통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강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청년 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과연 내가 노년 세대와 진심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들었고요. 이 공동창작 발표물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소통 해결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 관객들이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마주해봤으면 좋겠다.
있었다.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관객들 또한 같이 우리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소나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점차 세대 갈등이 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 간에 소통은 잘 되고 있을까. 그래서 60대부터 80대까지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통을 하면서 세대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소통의 방법에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때부터는 소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좀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는 청년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청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견되셨고요. 그래서 저희 소나기 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좀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똥 마을이라고 불리우는 경기도 어느 두뇌 산골에 얽힌 슬픈 이야기이다. 이곳은 아직 행정구역 편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도에도 없고 지원도 없다. 소똥마을! 왜 소똥마을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다들 옛날부터 소처럼 일을 잘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우 똥냄새! 소똥마을은 워낙 작아서 옆집 수도 딸깍 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마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공동 서식지라고 하는 게 낫겠다. 집들은 널판으로 만들어진 너집들이라 언뜻 보기에는 무슨 유적지를 재현하는 것 같다. 마을 한쪽 구석에는 폐허가 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왜 이 작은 교회를 선전하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소똥마을은 몇 해 전부터 청년들의 발길이 끊겨 어느 순간부터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들 참고 또 마을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원어는 다 불러 모았다. 자. 원어는 청년들에 대한 계몽 교육을 청년 또 하고 청년 또 하고 청년 또 반복하는 것이었다. 준비가 부족해서였는지 원어는 어거지로 사람을 몰아붙인다. 사람들은 불만에 한숨이 터져나가자 진영씨가 먼저 나선다. 이제 그만하고 수용하자고 그 말을. 아이 올해 이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가 학교야? 아이고 이게 마을의 큰 문제잖아요. 아이 우린 그 뭐야. 설령 하늘에서 눈이 내려도 우리끼리 치워서 다 해결해. 아이고. 청년들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치워요? 살았잖아요. 참 우리 집만 치웠죠? 자기네 집만 각자 치웠지? 원원이 말이 맞아. 내 트럭 다니는 아무도 안 치웠어. 맞아. 아니 눈이 허리쯤까지 차는데 그걸 어떻게 치워?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들? 어떻게 치워? 다른 얘기 하는 게 낫겠다. 아이고 진짜 마음을 열고 서로 받아들여야지요. 아유 지겨워 이제 그만해. 그럼 우리가 서로 나몰라래 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고. 우리도 다 돕고 살았다고 왜 그래? 도왔다고 너한테 도왔잖아요. 문제를 받아들여야 청년을 이해하고 수용을 하지요. 그래 고쳐진다고요. 아이고 진짜 계속 말만 하는데 말만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알았죠? 원어는 어디에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이에 숨어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데려온다. 자 청년 명남이에요. 김명남. 네 여기 소통마을 사람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누구한테 쫓긴다던데? 네, 선생님께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서 좀 쫓겨. 이 진짜. 아니 문신 봐. 저 깡패 아니야? 아 무슨이다. 아니 문신 깡패지. 아 요즘 칼소리 난다고 나인데. 이거야 정말 말하는 게. 참 아니 깡패라면은 이런 산골짜기가 맞겠어요? 아니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 우리도 들어 숨겨주자는 거야? 명남이 잘했어. 그럼 누구한테 쫓긴다면서? 예 그래서 지금 믿어야지. 야 우리 집 그럼 다 죽어. 아 죽어. 뭐라는 소리야 이거? 아니야 명남이한테 일주일만 줘봐.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이 진짜. 우리 마을에 숨기엔 딱 좋은 마을이지. 잘했어. 맞아. 가만 있어. 아이고 그럼요. 우리 마을은 소통 삼거리만 지키면 되니까요. 누군가 찾아오면 삼거리에 사는 진혁 씨가 경숙 씨한테 전화를 해서 그리고 경숙 씨가 교회에 가서 종을 쳐가지고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에? 안 돼. 왜 안 돼? 시간 종하고 헷갈리니까 안 된다고. 헷갈릴 거 되게 많다. 그 다급하게 치면 되지. 땡땡땡땡땡 하고 맞죠? 맞아. 그렇게 치면 근데 헷갈리지 되지. 뭐 헷갈려? 아니 이거 왜 우리가 제자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왜 그래? 안 돼. 아이고 그게 아니라 인정이죠 인정. 우리 소통마을 사람들은 인정이 많잖아요. 아니 저 어린 놈 말을 믿자고? 네 믿어요. 살인마일 수도 있잖아. 아니 살인하는 사람이 이런 산골짜기 와요. 맞아요. 믿기 힘드시겠죠? 믿어보자고. 아유 믿긴 뭘 믿어. 우리가 적십자야. 왜 남의 믿고 있어? 믿어봐. 봐요. 다들 안 믿으시잖아요. 좀 믿어봐요. 영남 씨, 그래. 너 도망다니는 거 어. 그거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도망다니는 거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 네. 그런데 도와주면 되지. 도와줄 수 있는데 아유 그 사람 도망다니는 거 우리가 다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네. 위험을 우리도 감수할 수 있거든. 그럼 근데 다 죽어 그러면? 아 그럼 일주일만 아이고 쉬어보자고요. 가만있어 봐.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이 있어요. 우리 소통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잘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사람 알아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일주일? 2주 주면 될까요? 한 일주일만 시간을 줘볼게요. 일주일만 지켜보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 쫓아내면 되지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내보낼게요. 못 믿으면. 믿어보는 것도 괜찮아. 제가 책임지고 아유 어느 씨 말이죠. 맞는겨. 맞아. 뭐 대학교도 나온 사람이 뭐 틀린말 하겠어? 그럼 그죠? 사람을 믿어야지. 아이고. 맞아요. 이미 결정 났으니 앞으로 잘 하나 지켜보자고요. 어. 잘해봐. 아무튼 네. 잘해봐, 잘. 그럼 그래 잘해봐야지. 명남이 최고다. 자, 그래서 명남이는 일주일을 잘 지켜줘서
그날부터 명남이는 마을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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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젊은 사람이 발일을 할 수나 있겠어? 했으니까 남. 아유 우리 집 큰일이야. 현관문이 망가졌어. 봐봐, 어떡하지? 천면이 있으니까 저렇게 쓸 데가 많아. 아이고. 진짜. 현관문이요. 응. 참기름. 참기름? 알았어. 참기름. 글쎄. 이제 간단합니다. 어. 됐습니다.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은 못이 빠졌는데 여기. 무섭다면서 일은 잘 시키네. 아이 그렇게 해서 내게서 좀 세게 박아야지 젊은 사람이. 조직에서 쓰던 연생인데 다르게 써야죠 이제. 아이고 잘한다. 또시 못 나오지 마. 이봐. 내 차가 항상 말썽인데 차 좀 손. 어때 일어나는 뭐 할 수 있겠어? 이놈 똥차가 얼른 치워야. 차라리 차는 더 낡아서 손재주가 많네. 잘한다. 별짓다 해. 신호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맨날 수금 잘 먹어. 형 뚫러 달라고요. 왜안 넣을까? 왜 안 넣었구나? 그러니까 뚫어야지. 나할수 있다. 명남아 사랑해. 명남이를 사랑해. 저 하늘에 새들이 들고 있는 명남이를 사랑해. 영남 없이는 못 살아. 영남 없이는 못 살아. 영남 없이는 못 살아. 영남 없이 못 살아. 자. 우리 명남이를 앞으로 우리 소통마을의 주민으로서 같이 살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명남이는 수년간 젊은 사람이 살지 않던 소통마을의 주민이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명남은 이웃이 생겨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지내던 명남이 갑툭같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다려도 명남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는 급하게 마을 사람들을 또 모집합니다. 나 저기 명남이 주려고 댓글을 보시는데 왜 부르니? 사건이 있어, 사건이. 뭔 나쁜이야? 아니, 자요, 자. 명남이가 안 보여요. 오늘 명남이를 본 사람이나 연락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명남이랑 전화를 했다든지 무슨 다퉜다든지 그런 게 있으신 분들 안 계세요? 없어요. 그럼 명남이가 어디 갔지? 명남이가 안 보여요. 이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거?
아, 그럼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는 명남이가 미안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 마을을 떠난 것 같은데요. 명남이 걱정되네. 걱정돼. 떠난 거. 명남이 어디 다쳤다거나 큰일 난 거 아니야? 글쎄. 아니야, 우리 노인네들하고 뭐가 안 맞았나 봐. 그러니까 명남이가 소리도 없이 슬쩍 떠난 거야. 어디로 갔을까? 만제 내가 그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말했지? 명남이가 아르바이트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윗사람이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소리 했지요. 너가 아직 사회생활에 잘 몰라서 그러더니 그런 것도 참고 열심히 노력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은 힘든 거 싫어하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툭 하면 직장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힘든 거 싫어하고 돈 많이 주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 어쩌면 좋다는 말입니까? 맞아. 요즘 어린애들 한번 봐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바로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한다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된 것이지. 엄마들이 잘못 키운 탓인 거야. 내가 가끔 선주 학교 가면 인성의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는 걸 느낀다니까.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애들 말이 짧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개들아, 개시라, 개 재밌어, 개 재밌어. 아, 개가 뭐냐고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런 단어들이 젊은 애들이랑 어리를 두게 되는 시대착오적인 느끼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아유, 나는 그게 꼭 젊은 사람들의 속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았어요? 배고팠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너무 못 살았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 다들 곱게 키웠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문제예요. 경력 단절이라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나는 참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있는데 아 옛날 가부장 제도로 다시 돌아가면 어떠냐고. 나 그게 공감했어요. 여자들이 너무 드세고 너무 그러다 보니 참 내가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라고 생각하니까 믿지만은 않아요. 애를 낳고 다시 다시 나가면 되잖아요. 전문직 찾아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경력이 단절이 되면 나갈 수가 없지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요, 정부에서. 이게 다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어땠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됐습니다. 불과 60여 년 만에. 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정치를 잘하시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서독하기 전에 미국 가서 원조를 신청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허락을 안 했어요. 왜 허락을 안 해줬느냐 하면 독재자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대통령을 밀어두고 허락을 해주면은 동남아시아의 각 나라들 다 쿠데타를 일으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은 분단국이면서 헤어진 독일을 날아간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배기가 우리 지금처럼
전용 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제 변기를 루프트 한 자를 빌려서 탔습니다. 가갖고 거기 광부들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그 지연 바다가며 캐는 광부들 또 어린 소녀들 그 피땀 흘려가면서 그저 죽은 시체를 거주로 알코올을 묻어갖고 하는 그 서도 광부들 저 간호사들 그 사람들이 봉급을 잡혀가지고 우리가 차관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울러 또 월남 파병 용사들의 그 목숨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53년 전에 맹호부대 분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전투하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오줌물을 받아 마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어른들이 47, 80대들, 60대들 이상이 벌어갖고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수국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어린 우리 2, 3세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네. 제가 볼 적에는 우리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무엇 때문에 모였어요? 명란이가 어디 가는 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딴소리들만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각자 보면은 목소리가 너무 커요. 계속 웃겨. 그래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자기 얘기만 실컷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나는 누구라고 말은 절대 못하겠는데, 너 비슷한 70대겠는데, 만날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너드부리하게 일을 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고 다니니 못마땅하여 한마디 하려니 배려나더러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대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사실 우리 손주들이랑 어울리고 싶었어. 편집도 배우고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아유 말이 배우는 거지 배운다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좋아했을 때만 참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되다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우리들의 말을 자르고 무시하고 그럴 때마다 위축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계속 배우려고 하는 건 좀 지치더라고요. 계속 지치다 보니까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내가 꼭 이렇게까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 아니 그냥 우리 소떡마을 노인애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면서 같은 세대끼리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되나? 사실 나는 우리끼리도 잘 모르겠어. 진짜 어렵네. 어려워. 세상이 어려워. 이 소통마을 연극의 배경은 깊은 산골 노인들만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회의 주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년 명람이를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을 펼치는 소통마을 주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현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노인은 노인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심지어 노인복지관에서도 각 세대마다 무리를 지어 다니고 터세를 부리는 모습.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명람위를 거부하던 마을 주민들도
이후 청년 명남이가 마을 주민들의 난처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듬직한 모습과 열정에 반하고 명남이를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 명남이가 사라졌죠. 마을 주민들은 명남이가 떠난 이유에 대해 각자 해석해 봅니다. 노인네랑 안 맞아서 떠났다. 또는 지난번 명남이가 아르바이트 했을 때 윗사람이 자기한테 나이 어리다고 하대했는데 내가 명남이한테 너가 사회를 몰라서 그런 거다 하며 나무래서 떠난 거다 라고 다양하게 추측해 봅니다. 처음에는 청년을 배척하기만 했던 소통마을 어르신들이 청년 명남이를 계속해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보였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마을 주민들은 요즘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이해가 되지 않는 짧은 줄임말, 그리고 버릇없는 며느리 등등에 대해서요. 그러다 문득 마을 회의 안건으로 명남이의 행방을 찾는 대화를 하다가 점점 산으로 가는 대화를 발견하는데요. 우리 안에서도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각자의 목소리만 크게 내는 소똥 같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에 잠기는 소똥 마을이었습니다. 네. 자, 모여서 손잡아 주시고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공연 준비해 주시고 인사 주신 우리 소나기 어르신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연을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관객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들? 서울에서 왔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소통하고 나아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딱 맞는 연극이었던 것 같고, 이야기를 대본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썼다고 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질문이 있는데 왜 제목이 소똥마을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소통인데 소통이 잘 안 돼서 에이 소똥이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선진국에서 살고 있고 내가 뭐 돈을 잘 능력이 없어도 최소한 굶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과거의 어르신들은 정말 일을 열심히 했고 노동을 엄청 열심히 한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소가 일 잘하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그 동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똥, 이 소똥마을에서 이 노년 세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소똥마을이라고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하긴 했지만 먼저 관객분들께서 궁금하신 질문, 지금 아까 저 여성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또 궁금하신 지점이 있을까요? 혹시 연습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연극을 하기까지가요, 저희들이 이 대본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 이게 접해보는 거라 바로 읽고 나면 그 다음에 가면 또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본 읽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모여서 하니까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극이라는 이 주제가 소똥마을 너무 정겨웠어요. 저희들은 이제 첫 번에 이제 소라기 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는 기쁨이라서, 아 이거 연극하니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연극을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활만 했지 어르신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냥 참석했는데,
각자 선생님들이 써서 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 말을 뭐를 해서 물어보면 거기서 답변을 해서 다 써가지고 그거를 해서 창작을 해가지고 이게 연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품이죠.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고 노인들이 무엇이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이지도 못하고 연습회장도 제대로 못하고 대본을 놔야 되는데 안 외워왔다고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극을 자꾸 하면은 아 치매에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아 우리가 좀 양보하고 청년들도 양보하고 밖에 길에 다니면 청년들이 참 잘해줘요. 근데 어르신들이 저도 어른이지만은 더 어르신들은 또 자기는 나 때는 어땠다 이러면서 막 이제 청년들을 그냥 이렇게 내가 다 세월을 다 이렇게 해서 잘 된 것처럼 하고 애들은 저걸 요즘 애들은 다 머리로 하잖아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저희들은 젊은 청년들은 또 이해 못하지. 그래서 서로 젊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만이라도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노력하고 아 저 사람 심정을 어떡하다 상대방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연극에서 그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연극을 저 양반들이 하실까 했는데 그 많은 대화를 다 어떻게 외우시고 더 젊은 애들도 실은 잘 읽고 그러더러 그런 걸 봤는데 우리 최경숙님 특별히 대화도 길게 잘 외우고 저기 아주 너무나 칭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손님. 먼저 너무 어르신들이 연구를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잘 봤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이게 소통이라는 그 제목인 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주제인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 분들도 젊은 분들하고 많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과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이런 걸 물어볼 그런 계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이 어려우신지 또 손주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이들하고 물론 이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만큼 계시는지 이거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랑 어떤 게 힘드셨나요? 젊은 세대랑 힘든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이 안 돼요. 힘들어요. 애들에게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노인들도 또 고집이 있어요. 살아도 고집. 그러니까 애기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고 허용해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소통이요? 소통이라는 말이 어렵고도 쉬운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손주가 저녁마다 운동한다고 오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라고 소통이 안 된다? 거기서 못 느껴요. 저는요. 저녁마다 와서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뽀뽀하고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뽀뽀해요. 다 군인인데도요. 그런데 뭐가 소통이 안 되느냐? 대화 속에서 옛날 사람들 말하고 지금 현대 사람들 말하고 그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은 짧게 말을 줄여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짧게 하는 말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도 어린이들이랑 같이 뭐라 그럴까? 대화를 하는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그런 데서 많이 있었으면 대화가 되고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소통한다는 그 짧은
이 연극을 통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 거는 이 강사님과 계신 분들의 배우와의 그 소통 관계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이 여러 다양한 나이 분들이 계셨을 텐데 서로 소통이 어떻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연극이 이렇게 잘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의 소통 어떠셨었나요, 선생님들? 다행입니다. 저는 강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편견을 내려놓고 계속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을 좀 흔쾌히 열어주셨던 것 같고, 근데 좀 찔리는 말들이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저희 원원 선생님께서 당신은 이제 강사의 입장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랑 소통 계속 이어서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 소통이 편한 비슷한 나이대랑 소통을 하지 다시 노년들과 소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모순된 저를 좀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 방송이 많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서로 자기 말만 하고, 분명히 A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이제 파생된 다른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런 거 정리하는 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강사로서는. 반대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나아가는 기쁨을 얻기 전에 불통하고 거꾸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제 60대 후반인데 여기 대부분이 이제 시니어 젊은 사람이나 우리가 아들 딸들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불통하고 거꾸로 가지 말고 좀 이해하고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소통하고 이렇게 나가는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첨언드리자면, 저는 소통을 사실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소통을 왜 노력을 해야 되지?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굳이 말이 안 맞는데 굳이 소통해야 될까, 이런 고민까지 왔었고, 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세대 갈등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면은 세대랑 소통하려면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찾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이 이렇게 마지막에 갈무리가 되게 된 이유인데, 결국에 해결책이 있었다면 저희가 그거대로 했었다면 저희가 좀 더 원활한 소통이 됐을 텐데, 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됐고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됐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연극 무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우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소낙이라고 하는 소통, 나눔, 기쁨, 이런 이제 주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혹시나 다음에 할 때는 준비 과정에서 여러 번 모여서 할 때 대역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서로 소통도 좀 잘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로 우리 선생님 나오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소통이라는 주제가 아마 지금 가장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강사가 소통 전문가가 지금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받는 명강사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너무나 훌륭히 해주셔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계단 조심해. 처음에 노인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약하시고 공경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공연을 보기 전에도 어떻게 공연을 하실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무대에서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멋있고 대단하다는 감상평을 남기게 되었고요. 저도 공연을 연습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사회들을 보면은 같은 세대를 살아감에도 소통이 부족해서 서로 혐오하고 소외되는 현상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세대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세대가 다른 분들과는 당연히 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같이 세대 간에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들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한 무대에서 같이 하는 공연으로 결과를 보여주고 그 과정 자체가 소통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소통의 이런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행위 자체가 서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들어오실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데 일단 복지관 밖을 나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나약하고 뭐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이제 어르신들로 비춰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 지역사회 우리 젊은 세대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그 에너지, 살아온 그 경륜을 좀 끌어내서 그 에너지를 지역사회의 그 후배 시민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저희가 창작을 좀 해봤고요. 매번 이제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받는 그런 어떤 받아야만 되는 나약한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로서의 그 주인공이 좀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에서 우리가 소나기 소통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기가 멋들어진 어떤 대본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이 갈고 닦아서 무대에 딱 올렸으면 굉장히 멋있는 매끄러운 작품들이 나왔을 텐데 이 소나기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스스로들이 자기 같은 세대에서 이 대본을 만들어가고 또 연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통을 서로 나누고 그걸 이제 지역사회에 선보이면서 지역사회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스스로가 창작하는 소나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준비도 했지만은 또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도 나서 큰 소리도 나고 그렇게 뭐 진행이 되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고 그렇게 합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연극을 무대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에 큰 보람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우리 어르신들한테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화이팅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대 공감 화이팅!